요즘 그 의료대란이라는 것이 그냥 일상화 되었습니다. 먼저 대강을 한번 이야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의료 대란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와 의료계의 문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정부가 개혁을 하려고 하고 의료계가 자기들의 밥그릇을 지키려고 한다.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대략 이것이 보수 쪽이든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쪽이든 이것은 일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다투고 있다. 그러면 정부가 좀 잘못한다고 해도 의료계는 밥그릇을 지키는 정의 밖에는 없는 셈이 되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 가운데는 의사들이 나쁘다.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밥그릇만 챙기는 의사는 악마다. 당장 오늘 치료받아야 할 사람들이 치료받지 못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는 의료대란의 그 대목마다 이것이 어떻게 됐고 어떤 관계이고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 옳지도 않다. 이런 설명을 했었죠.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의료 대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부에서 의료 개혁이라고 말을 하죠. 의료 개혁. 사실 국민은 정부나 정치권에 이 개혁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자신이 개혁하기를 바랄 뿐이지 국민을, 이 민간 부문을 향해서 개혁의 칼을 휘두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에서는 갖가지 개혁을 하고 있죠. 조금 과거로 가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시작부터 엄청난 개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헌법도 바꾸려고 했고 지금도 여전히 헌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 개혁의 와중에 우리가 있구나. 이들은 국민이 어렵더라도 갑자기 수십 년 후의 이야기를 해가면서 현재 국민이 발 딛고 있는 이 터전을 뒤엎어서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의료개혁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수도권이라는 이 지역을 설정할 수 있고 수도권 이외의 모두는 지역, 지방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도권 대 지역의 구도로 가고 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400건인가 하는 400여 건 그 지방 그 정부의 업무를 일괄해서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그 임기 말에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어서 상당수 했고 지금도 더불어민주당과 협조하에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좀 과하죠. 완전히 넘어가는 것으로 해서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면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 지방 분권 국가, 연방제 국가보다 조금 더 따로 가는 그 공통성이 희박한 이 지방 분권 국가를 향해서 현재 이런 개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것을 보면 의료개혁, 또 권력구조개혁, 권력기관 개혁 이렇게 하고 있죠. 지방 분권 국가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그 단일국을 예를 들면 수도권과 현재 몇 개 나와 있죠. 지역에 몇 개 그 메가시티 형태로 나누어서 완전히 따로따로 가는 이제 이런 것으로 엄청난 변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그 과정에 지금은 의료개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큰 그림의 일부다. 그래서 이게 단지 정부와 의료계 그들의 문제 이게 아니고 우리 모두와 또 이 땅의 미래 세대까지 대한민국의 앞날까지 관계가 된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볼 때는 어느 병원이 어떻고 어떤 의사가 어떻고 이래서 아주 지엽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지방 분권의 한 테마, 한 분야 그 중에 하나인데 결론부터 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은 의료 대란에서 근래에는 의대 증원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죠. 그 국민들에게 당장 그 입시 처리기도 하고 그래 이 의대 증원이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 의료와 관련해서는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지방 분권을 한다고 했죠. 그런데 의료 개혁을 하면서 수도권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수도권은 그대로 두고 여기에서 수도권을 급수가 더 올라간 4차 병원을 지정을 해서 더 발전된 더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하고 지역은 이제 전부 바꿨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서울은 일단 민영병원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를 보면 중국이나 김정은 집단이나 이렇게 보면은 고급 공산당원이 이용하는 그런 민영병원이 남게 되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여러 면에서 그 진입이 차단되는 이런 것이고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지역은 의료 공산화 이렇게 보면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납득할 겁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지금 의대 교육이 거의 망가졌죠. 학생들이 신학기 수업 등록을 안 하고 지난 학기 수업을 안 듣고 전공의가 다 나가버리고 자, 이런 사실은 의료업이 올스톱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항상 그때 땜질을 하면서 또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하고 저렇게 바꿔서 이야기하면서
억지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되는 게 없죠. 최근에 밝힌 것도 보면은 의대에서 공부를 하고 수업을 하고 실습을 해서 의사가 나와야 하죠. 그런데 수업을 안 하고 실습도 하지 않고 학생이 없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진료를 하는 현장에서 실습을 하고 실제로 그 좀 더 현장에서 배워야 되는 그 전공의들이 없죠. 의사의 아랫 단계가 싹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나라 대학은 1년에 2학기제입니다. 이거를 더 나눠서 여러 학기로 해도 좋으니까 어쨌든 수업을 한 것으로 치자.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도 그냥 유급하지 않고 다음 학년으로 넘기자. 배우지 않았어도 그래도 졸업장을 주고 의사시험을 보게 하자. 의사시험은 쉽게 치르자. 이게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의사가 무엇인가? 실력 있는 의사를 내보내자는 것이 아니고 의사 돼줄 사람을 간절히 하겠다고만 하면 시켜줄게 이러고 있는 것이죠. 의사는 사람을 병을 치료해야 합니다. 소방관은 불을 꺼야 하죠. 운전수는 운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운전 못해도 면허증 줄 테니까 택시 몰아 이러는 겁니다. 이게 될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설령 이 의사가 나와서 환자 치료를 못해도 우리의 의료 공산화는 밀어붙이겠다. 거기에 지금 대통령과 전 정부 부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또 다른 소위 이러한 사회주의 체제를 그래서 균등한 세상을 추구하는 이런 정치권에서 합심을 해서 이것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이것이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이런 일들이 진작에 법의 처벌을 받고 이러한 정부는 중단해야 했겠죠. 그런데 이 균등이라는 것이 다시 생각해야 하는데 인민복을 입고 똑같이 나눠 먹자 하는 균등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 동물농장에 나오는 균등이더라. 여기에 위에 있는 어떤 돼지는 술도 마시고 인간처럼 생활도 하고 다른 모든 돼지는 균등하게 돼지로서의 일을 하는 이런 균등한 세상이어서 과거에 이론적인 공산주의보다는 상당히 좀 타락한 그런 새로운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농장에서 우두머리 돼지들이 파티를 벌이는 그러한 풍요롭고 본인들은 땀을 흘리지 않죠. 착취해서 세금을 걷어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이런 모습이 수도권 민영화 부분에서 이들이 꿈꾸고 있는 것이고 지역은 그야말로 균등한 동물농장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대강입니다. 그래서 의료대란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나는 병원 안 갈 거니까 괜찮다든지 또
우리 집은 괜찮을 거야 라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이렇게 그 분야마다 갈라서 지자체에 넘겨준다. 지방의 메가시티 분권 국가로 가자. 이렇게 하면서 소위 사회주의 혁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그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보고서 거기에 기본적인 틀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전반적인 그림인데 그렇지만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의료계가 맞죠. 수험생을 둔 부모, 또 환자가 있는 가족, 이렇게 직접적인 그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는 이런 것들이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해관계가,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소개하겠습니다. 2024년 9월 20일 SBS 뉴스가 교육부 발 뉴스입니다.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앞으로 대학 입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이 SBS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지금 교육발전계획 이거를 지금 만들고 있다. 그게 2025년 3월에 발표할 거다. 그런데 그 초안을 입수했다 하면서 소개를 한 겁니다. SBS가 단독 입수를 했는지 아니면 정부가 간보기를 한다든지 이것이 이렇게 매력이 좀 있다. 이렇게 해갖고 흘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요새는 이러한 정보는 대부분 누가 몰래 빼낸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빼낸 이런 것보다도 서로 여론전, 심리전을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겁니다. 지방의대가 지금 지역인재로 뽑는다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이제 40% 정도, 그리고 요번에는 정부에서 60%까지 해라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 어쨌든 4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을 하도록, 이거는 법률상 규정입니다. 이렇게 있었는데 이 제도를 폐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생각이 좀 많겠죠. 이번에 의대 증원은 지방의대를 중심으로 됐습니다. 증원된 것은 100% 지방의대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의대는 한 명도 증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의대 증원은 지방의대의 이익이 되겠죠. 지방의대 지자체에서는 이것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해서 한 명이라도 더 가져가겠다 이랬던 것이고, 의사들은 당장 교육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되니까 우리 능력을 넘어선다. 증원하는 것은 찬성이다. 의사들이 증원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관계였던 것인데
그런데 지방의대를 증원을 하면 저 수도권에 있는 일단은 수도권의 인구가 절반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도 많고 학원도 많고 수능 상위 1% 학생도 많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 수도권 학생들이 다 밀고 내려오면 우리 지방의대는 이익될 게 없다. 그래서 지방의대는 지역인재를 40% 이상 일단 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이제 수도권 학교에 농어촌 전형이 있듯이 성적 위주가 아니라 이것은 어떤 공공성이겠죠. 이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바로 그게 핵심인데, 그러면 우리 지방의대 증원만 하면 이거는 우리 몫이다. 우리가 이만큼을 키워서 우리한테 이렇게 이만큼의 의사가 더 늘게 된다. 이렇게 믿고 있었을 텐데 이걸 폐지한다는 겁니다. 이걸 폐지하면 그러면 지방의대만 100% 증원한 게 이거 의미 있는 것일까 싶죠. 그러면 왜 이랬을까? 여기에 혹시 문제가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의대에게 이익을 주는, 지방의대만 100% 이익을 갖는, 이거를 수도권에 있는 수험생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냥 손 놓고 볼 수만은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현재 수험가에서 적지 않게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지방으로 이사 간다 이러고 있죠. 통째로 이사 간다. 그런데 이 지방의대 이 조건이 대학 입시 때 고3 때 이사 가서는 안 되죠. 일찍 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겠다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이사 간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가서 한 10년 살지, 자식 하나 의사 만드는데 이러면서 간다고 지금 수험가에서는 이 상담도 많이 했고, 실제로 집을 사고 이렇게 옮겨가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 문제가 되기는 되겠죠. 이게 이렇게 되면은 역시 지방의대에 수도권에서 가서 그 떡고물을 나눠 먹으려고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폐지하겠다고 하니까 이것 때문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가? 문제가 있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알겠지만 현재 정부가 이 폐지라는 것을 딱 내놓고 있는데 이걸로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이제 그것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제 의료개혁, 여기에서 의대 신입생, 의대 증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많이 다뤄봤죠. 대충 이렇게 됩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이게 파국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의료 개조다. 앞에서 이야기도 했지만 저런 의사는 의사가 아닙니다. 숫자만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의대 교육을 저렇게 해놓으면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어떤 전문 분야의 인재를 키워낸다.
의사를 키워낸다 하는 것은 돈만 투입한다고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그런데 그 의사의 정신 상태, 의사가 아예 그 몸으로 의사여야 합니다. 의사라는 그 직분에 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게 있어야 의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 의료 개조라고 할 수 있는 의료 개혁은 이게 지금 파국을 향해 달리고 있다 했죠. 이걸 설계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과정이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그 감염병 때문에 그것도 할 말은 많지만 아무튼 그때 의사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10년 동안 10년 후에는 멈춘다. 그런데 매년 400명씩 늘려서 10년이면 4,000명이 되겠죠. 그렇게 증원을 하겠다. 이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받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2월 8일 날짜가 연말인데 이때 의대 증원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교육부 공문을 통해서. 그런데 유의할 것은 이때가 12월 8일이라고 했죠. 12월 9일 바로 다음 날 국회에서 공청회를 합니다. 이게 공공보건의료대학, 우리가 공공의대 그러죠. 공공의대 법을 만들기 위해서 공청회를 합니다. 이걸 보면 현재 이 의료 개조라고 하는 이 의료 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을 민주당은 때때로 비판도 하고 그러지만 이거에 있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공동작업을 하고 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관련된 법률안은 오늘도 9건인가 통과가 됐다 그러고 척척 통과를 시켜줍니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그래서 이 의료 개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들이 해주기 원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의료 개조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한눈에 들어오고 쉽게 정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같이 꺼내고 같이 시작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공공의대, 공공의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2024년 일찍 시작했습니다.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는 2024년 가을부터 의대 2,000명 늘려 뽑는다. 이렇게 2,000명 증원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3월 20일에 이것 때문에 여간 시끄러운 게 아니었죠.
그런데 3월 22일에 이르러서 결국은 대학들이 다시 정원을 조정을 하고 이래서 증원을 1,509명, 그러니까 2025학년도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늘리기로 확정을 했죠. 그리고는 2026학년도 되면은 그러면은 내내 2,000명 또 간다. 이때까지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결국은 1,509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해서 벌써 수시 접수도 끝났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수시 접수도 끝이 났습니다. 계속 그냥 진행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의료 개조라는 의료 개혁은 문재인 씨가 설계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미친 듯이 격렬하게 집행 중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설계를 해놓은 것은 무엇인가? 이 설계는 당연히 법 작업입니다. 법률을 탄탄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게 2021년에 이미 법률을 마련을 해 놓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름은 지방대 육성법.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이 지방대 육성법 하면 지방대에게 이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스스로 명심 또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무튼 법률명은 지방대 육성법, 전체 법률명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어떤 지방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 육성이다. 이렇게 한계를 지어 놓은 것이죠. 지역마다 칸을 쳐놨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 때 2021년 3월 23일에 개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덮어둡니다. 그리고 9월 24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이죠. 6개월 정도를 그냥 덮어뒀습니다. 자, 이렇게 법률을 만들었다. 근데 이게 왜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밝히는 법에서 밝히는 내용인데, 지역 인재 전형이라고 이제 알고 있죠. 지역 인재 전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지역 학생들의 수도권 이탈 방지, 자,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그 비율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40% 이상이 이렇습니다. 40% 이상을 그 지역 학생이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이걸 잘 생각해 봅시다. 이 지역에 우수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가령 수도권이 있다고 하면 수도권으로 가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수도권으로 가지 못하게 그 지역 학생을 일정 숫자를 그 지역에서 뽑도록
이렇게 놓은 겁니다. 물론 강제할 방법은 이때로는 없어 보이지만 점점 강제할 방법을 만들어 갑니다. 아무튼 지역에 너무나 우수한 학생이 많아서 이들이 수도권으로 가버리는 것이 아까워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지역 인재 전형이다. 그러면 결국 지역 학생이 수도권 의과대학에 진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지역 인재 전형이다. 이렇게 되겠죠. 얼마가 됐든 사실 지역에 그렇게 우수 학생이 전부 지역에만 몰려 있겠느냐. 그것도 생각해 봐야 할 일이지만 일단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이 지방대 육성법에서 지역 인재 전형 비율을 정한 것은 이만큼이 수도권에 못 오게 하려고 한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법률을 보면은 얼마나 이때 이제 이걸 제안을 해 놓았냐 하면은 우선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중학교를 나오고 수도권 아닌 데서 중학교를 나오고 딱 이 지역에서부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수도권 밖에 있는 중학교를 다닐 때 수도권에서 살면 안 되고 이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 지역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법률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도 같이 제한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서 말했던 지방의대에 가기 위해서 이사를 간다고 하면 중학교부터 수도권에서 있으면 안 되겠구나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미 이제 중학생인 사람들은 뭐 중학교 졸업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중학교 3학년은 안 될 것 같고 될 수 있으면 중학교 1학년부터 아니면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지방에 가서 살아야 하는구나.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 살아야 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이라고 해도 이 수도권에서 가까운 지방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경쟁률을 생각하면 애초에 뭐 먼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법률을 제정하면서 이어서 대통령령도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9월 24일에 이 법률이 시행되니까 대통령령도 9월 24일에 개정을 해서 딱 맞춰놨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변호사 자격이 있는 문재인 씨가 이런 걸 하면서 내 머리가 그래도 꽤 괜찮아 하면서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행령을 고치면서 그 비율을 여기에서 밝힙니다. 이 지역인재 전형,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하는 것을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그리고 학생의 최소 입학 비율을 세분하여 규정한다. 그러니까 딴 데로 튀지 못하게 이렇게 아주 칸을 친 겁니다. 여기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교육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 뒤에 부서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최소 입학 비율이라는 것을 이때 별표, 별지 여기에 규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2023학년도부터 그러니까 2023학년도니까
2022년 신입생 모집부터 이걸 적용했습니다. 그것을 이 부칙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여기 별지에, 별표 별지에 보면은 얼마나 지역 인재 전형을 시행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다른 것도 좀 챙겨봐야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다 포함이 되죠. 첫 번째가 충청권입니다. 대전광역시, 세종시, 충청남도, 북도 해서 여기 40%. 40%. 근데 대부분 40%입니다.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도 40%, 대구광역시, 경상북도도 40%,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도 40%,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20%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 이상, 이게 최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의과대학 개통, 앞에 이야기했던 그 의과대학만 그런가 하면 그것만이 아닙니다. 의대, 치의대, 약대 다 들어갔죠. 그 다음에 간호대가 들어갑니다. 간호대는 앞에 소개한 그 구역을 나눠서 30%, 강원도, 제주도는 15%, 그 다음에 한약학과도 들어갑니다. 거의 의료와 관계돼서는 망라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한약학과가 비수도권이 40% 이상 지역인재 전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전문대학원하고 치의학전문대학원도 대부분 20% 이상, 강원, 제주만 좀 적고, 한의학전문대학원도 20% 이상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인재 전형으로 이제 보니 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다 이렇게 양성을 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2,000명 증원한다, 1,509명, 결국 그게 이제 최종 안이 돼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이제 이렇게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 지역 인재 전형, 이게 법으로 보니까 대충 40% 이상이죠. 그렇게 이 법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그냥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수도권과 지방이 의료 격차가 생길 수 있다. 정말 교과서적인 걱정인 겁니다. 의료계에서 지금 의대 증원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의사가 실력 없는 의사가 나올 수 있다. 또 그렇게 키워도 필수 의료를 담당할 의사는 늘어나지 않는다. 수도권과 지방이 의료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상식이 있고 정상적인, 그리고 나라를 망해먹자는 생각이 아니면 당연히 그건 그래서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를 우려해서 언론에 나온 이야기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지방에서 이렇게 자기 지방 사람을 이렇게 뽑다 보면 아무래도 커트라인이 내려가겠죠. 그러니
성적이 좋지 않은 그런 학생을 선발할 수밖에 없다. 학교 성적이 3등급, 4등급 하는 학생이 의대를 가고 지금은 당연히 1등급이 가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의무 근무시키는 것은 이 의무 근무되면 지역민들은 그 사람들한테 진료받을 수밖에 없죠. 이거 국민이 원치 않는다. 또 이렇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정부가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전국에서 다 수도권으로 몰려 들어오지 않겠느냐. 정부가 이걸 불을 지피는 거다. 또 이제 이런 정책 발표를 하면서 3, 4등급도 지역 인재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다.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러면 누가 지방에서 진료받고 싶고 수술을 받고 싶겠느냐. 안 그래도 지금 수도권으로 수요가 몰려서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결을 해보자고 하는데 이거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심을 알 수 있는 것이 정부가 하는 것이 옳다. 이러는 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방에서 성적이 좀 낮은 학생들이 갈 수 있지만 의사는 꼭 천재적으로 뛰어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싶습니다. 성적이 보통 지금 1등급이 막 경쟁을 하는데 3, 4등급이 들어가도 되는 것은 의사는 별로 천재적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불쾌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가소롭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판단을 해 보십시오. 이런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수도권의 수험생과 학부모가 지방 유학을, 그것도 장기간 유학이 되죠. 그래서 비수도권으로 이주를 하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게 이제 현실화가 점점 확산이 되고 지방으로 이사를 하고 지방에서 입시 계획을 짜고 당연히 공부는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고 그러니 상담을 했겠죠. 이런 일이 지금 더 많아지고 있다. 지역 인재 전형의 문제점이 이제 커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 인재 전형 40% 이상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의대 정원을 한 해에 2,000명 이렇게 늘리겠다고 하면서 지역 인재 전형을 60%로 끌어올리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이것도 60%가 나온 이유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알고 있는데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어이없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게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어이없게 느끼는 것이죠. 이게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12월 8일에 의대 증원 이야기를 꺼낼 때 이들이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은 12월 9일에 국회에서 공청회를 했던 공공의대 이것 때문이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이 공공의대 법률에서 지역인재 전형을 60% 이상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의대 증원을 하면서
지역인재 전형을 60%를 하한선으로 여기까지 끌어올려라 이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수시도 끝났으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가 하면, 원래 의대 정원이 3,058명이었죠. 여기에 1,509명이 이제 늘어난 인원이 돼가지고 4,567명. 이것이 2025학년도 이제 신입생 숫자입니다. 그런데 뭐 신문 인용하는 게 쉽죠. 5월 26일 한겨레 신문에서 이 지역인재 선발이 이 숫자에서 보면은 전체의 61%에 이를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시스에서 5월 30일, 그러니까 며칠 후죠. 뉴시스에서 이 지역인재 전형을 정부에서는 60%까지 해라 그랬는데 지금 61%가 될 거라고 하고 있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에서, 지역 그러는데 지방이죠. 수도권 아닌 지방의대는 그 기준이 아무래도 낮으니까 여기에 이제 그 하한선을, 그 수준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수능 그 최저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최저 이러면 알죠?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의대에 오는 학생들이, 그 지원자들이 이걸 못 맞춘다는 것이죠. 딴 거는 봐준다고 하는데 이것만 맞추면 성적이 어떻든 갈 수 있는데 이걸 못 맞춘다. 그래가지고 지방의대에서 정원을 늘려줘봤자 거기에 들어올 학생이 없다는 겁니다. 수능 최저 학력의 그 기준을 요 정도는 돼야 돼 그랬는데 그걸 못 맞춰서, 그래가지고 교육부 이야기가 이번에 정원만큼 뽑으려면 요 기준을 이렇게 낮춰야 되는데, 이 교육부가 한 소리입니다. 수능 최저 등급을 낮춰야 되는데 우리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러더니 일부 학교에서는 이 수능 최저 기준을 낮췄다고 합니다. 전부 교육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당장이라도 이 지방 유학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지방 유학은 뭐 우리나라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으니까 뭐라고 못하겠죠. 그런데 지방 유학에서 위장 전입은 좀 들여다보겠다. 그런데 이거는 대학에서 알아서 할 거다. 왜냐하면 농어촌 전형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9월 초죠. 이게 9월 초에 이렇게 되고 하면서 뭐 9월 중으로 그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정부가 발표하겠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가 전부 다 해주겠다고 그럽니다. 뭐 지방의대에서 이제 강실이 부족하다 이러면 증축, 개축, 신축 이렇게 할 때 예비적 타당성 조사도 그냥 면제해주고 신속하게 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 학생들이 여기서 의사 돼갖고 떠나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떠나지 못하게 다 해결을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오던 과정에 처음에 이야기한 9월 20일 지역인재 최소 비율을 폐지하려고 한다. 이 뉴스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다 한뜻으로 2030년까지 의사를 15,000명 늘리겠다. 그래 놓고는 수도권, 정확히 서울과 서울 이외 이렇게 봤을 때 서울 밖에서 의대 증원은 이쪽에서 100% 했죠. 이래 놓고는 자, 여기에서 서울을 뺀 이곳에서 지역인재 지금 이제 이쪽이 문제가 되니까 의대, 한의대, 치대, 간호대 해갖고 법으로 의무화하지 않았습니까? 법은 40% 이상인데 현 정부는 60% 이상이라고 한 거죠. 60%. 그리고는 9월 20일에 이거 폐지할까 한다는데 하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법으로 40% 해놓은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지방 학생들이 수도권 의대로 가는 것을 방지하려고 했다. 실제로 이 숫자 많지 않겠죠.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걸 포기한다는 거는 수도권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지 말기로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방 학생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이제 막지 않겠다. 그런데 그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고 지역 인재 전형이라는 것이 없어진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남아있는 지원자들은 이 인원이 늘어난 신입생이 늘어난 지방으로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러겠죠. 여기 지금 인원이 차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열어놓으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것도 한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공공의대 이야기를 했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공공의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는데 지방에서 서울로 못 가게 막았다가 서울에서 지방으로 못 가게라는 말은 하질 않는다는 것도 참 신기하죠. 갑자기 그 제한을 폐지한다 이랬습니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갈 수 있게, 더 쉽게 갈 수 있게 해주는 거구나. 이제 한 가지는 그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의대를 가는 학생들 말고 나머지 학생들, 그래 의사가 되고 싶은 또 약사, 치과의사, 간호사 이런 이제 장래 희망이 있는 학생들이 인원도 충분히 늘어났겠다. 지방으로 가서 각종 의사라든지 이 의료 인력 증원에 기여하게 된다. 의료 인력 양산에 기여하게 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솔솔 일이 잘 풀리고 있다.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 수도권과 지방이 격차가 생긴다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문제인데, 윤석열 정권에서 그리고 현재의 이 정치권에서는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3등급, 4등급이 지방으로 이주하는 효과를 거두고, 그러면 지방 분권 국가 전략이 덩달아 성공되는 거다. 중학생,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지방에 가서 10년, 12년 있으면 그거는 수도권 사람 아니고 지방 사람 되는 것이죠. 여기에 공공의대 이야기를 했는데, 공공의대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제 의사가 개인 사업자, 약간의 자유업, 의료 윤리를 뺀 자유업, 이 시대가 끝났다 하는 것이죠. 관리체제 속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공의대로 가면서 의사시험 합격 후 10년 동안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그 지방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학생일 때 10년에서 12년 가 있고, 시험 합격하고 다시 10년 있으면 20여 년 지방에 있게 됩니다. 이제 지방 분권국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공기업 몇 개 보내봤자 가족은 서울에 있고 수도권에 있고 주말이면 서울로 돌아오고 했다는 그 뼈아픈 실패를 자녀를 건드리니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공공의대 쪽이 조금 더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한덕수 총리도 이야기했지만, 교육부에서 이제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때는 좀 전입니다. 2024년 7월 3일 교육부가 의대 교육에 획기적으로, 그러니까 정부가 의대 교육에 대폭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획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겠다. 이거는 이제 의료 개조를 할 때 의료계에서 질적으로 이러면 그 수준이 떨어지게 된다고 하니까 답변한 것 같지만, 이거는 엄연히 동문서답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이걸 알아야 하겠죠. 당신들이 말하는 그 수준을 채워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업, 의료 개조 사업에 획기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답변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서 한 이야기들을 대충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의료 개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옳고 그것이 얼마나 과학적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면서 3차례에 걸쳐서 전국에 있는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을 확인했다. 현재 정부는 재정 지원 방안을 이미 세워놓고 구체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2024년 7월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국립대 의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국립대 의대는 도 단위로 해서 다 있죠. 이제 이 지방에 다 증원을 했습니다. 증원을 한, 그리고 그 중에서 좀 큰 국립대 의대, 여기에
앞으로 전임교원을 1000명까지 늘리겠다. 국립대에서 한다고 해서 정부가 교수까지 직접 지정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정부가 대학별로 이 인원을 배정하겠다. 의학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교원 인력 풀도 지금 확보해 놨다. 정부는 모든 계획이 다 서 있다. 이런 것이죠. 의료 현장하고 유사한 실험 실습실. 사실 이 유사한이라는 부분은 좀 걸립니다. 그러나 소그룹 학습 공간, 첨단 기자재가 갖추어진 최적의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금 그것을 마련 중이다. 하겠다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학생 교육에 필요한 공간을 기존 의대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재구조화를 하고 뭐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증축, 개축, 신축 이렇게 해서 여기에 행정 절차, 여러 가지 걸리는 행정 절차 다 면제하고 그냥 일사천리로 이것을 해서 마련하겠다. 그러면 우선 국립대 의대를 정부가 건물도 짓고 시설도 채우고 돈도 주고 교수도 채우고 정부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국립대 의대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구나 그랬더니 사립대 이야기도 합니다. 사립대도 말로는 사립대가 우리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자체 수립한 계획이 있으면 이거를 정부가 점검하고 그리고 이거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 이제 의대는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대학병원에도 획기적인 투자를 추진 중이다. 대학병원은 대학의 병원이죠. 이게 정부 병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획기적인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8년까지, 그러면 2030년이 의사 늘리는 마지막 해인 걸로 알고 있는데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 병원에 임상교육 훈련센터를 설치한다. 여기서 임상교육 훈련을 할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거를 설치하겠다. 이미 8개 국립대 병원에 센터를 현재 짓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풍부한 임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의과대학, 대학병원, 지역의 다양한 의료기관이 같이 협력하게 그 협력 체계를 지금 구축 중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거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의과대학에서 의과대학 병원의 문제를 책임졌는데 정부가 이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의과대학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고 돈도 받아서 쓰면 되고 스스로 할 게 별로 없겠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국립, 사립 모든 의과대학이 이 정부의 의료 개조에 함께 전진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가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월 중에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한 데는 바로 이 정부가 이 예산안을 마련하고 뭐 몇 종가 하고 이야기한 게 그건지 모르겠는데 대학과 병원에 전폭적인 투자를 해서 그래서 이 의료개조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공공의대법, 이것이 지금 국회에서 순조롭게 그 절차를 따라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 체계 자구 심사도 끝이 났고 또 그 비용 측에서도 제출이 돼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이거를 내보내서 시행을 하겠구나, 그렇게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은 처음에 그 법안을 제출하는 이유에 이런 게 있습니다. 민간 위주의 그 의료 공급, 이게 문제다. 그리고 대도시 수도권에 의료인이 집중되어 있어서 격차가 심하다. 너무 의료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서 지출이 크다 하는 게 될 텐데, 우리 그 의료보험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국민들이 충분히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국가 차원의, 그러니까 민간이 아니고 공적 보험으로 이 의료보험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시장경제 원리에서는 좀 벗어나지만 그만큼 진일보한 것이죠. 수정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소외되는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채택을 했고, 그것은 우리 그 의료 서비스가 참으로 풍부하고 또 우수하다, 세계에서 그렇게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점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평면화된 그 균등, 이것을 추구하는 이들은 의료 공산화를 더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을 보면 공공의대는 법인으로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설립이 되고, 그리고 대충 그 내용을 보면은 메가시티 이야기가 나왔죠. 메가시티 지금 보면은 그 제주하고 강원은 갈 곳을 못 찾고 독자적으로 가는 것 같고, 다른 데는 한 몇 개씩 묶어서 메가시티 구상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그 메가시티마다 이 공공의대를 하나씩 두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경북의 공공의대는 경북대, 계명대 이렇게 된다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공공의대에서는 그 의료 직역이 다양하게 다 포괄이 되고, 그 다음에 학사에서 박사까지 이것도 포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뭐 의사, 약사, 간호사, 치과의사, 방사선 기사도 나올지 모르겠고, 하여튼 한 번에 이 의료 인력을 일괄해서 배출하면서 정부가 이거를 한 번에 관리하려고 하고 있다. 이 법을 보면 그게 잘 보입니다. 법률안 제21조를 보면 학생 선발에 있어서 바로 여기에
지역인재 60% 이상이 드디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2025학년도 신입생 이야기를 하면서 지역의대는 지역인재 60% 이상을 채워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거주지 요건도 딸려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26조, 법률안 제26조를 보면 의무복무 규정이 있습니다. 이 공공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10년간 근무해야 합니다. 이것은 공익근무, 지금 군대에 가는 공익근무하고는 연도가 좀 차이가 있죠. 군복무를 하더라도 그 기간을 뺀 나머지 10년간 복무를 채워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의무복무하는 기관도 정부가 지정하고 지금 10년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최근에 의료계에서는 전공의 관련해서 개원 허가제, 이거 가지고 논란이 있죠. 근데 개원 허가제라든지 이 의무 복무 10년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경찰대에서 학비를 다 대주고 교육을 시켰는데 예전 같으면 사법시험, 지금 변호사 시험 같은 걸 보고 합격하면은 그 학비 다 반납하고 경찰을 안 하는 이런 예가 있었죠. 그걸 못하게, 그리고 이 지역까지 정하기 때문에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다른 수도권의 병원으로 못 가게 하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사 면허 취소도 한다, 이 의무 복무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정부가 정해놓은 법에 따라서 정부가 지정한 곳에서 근무하는 의사, 정부만 의사를 이런 식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권이라고 하는 것도 다시 서울로 이제 구분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서울은 의료 민영화가 되고, 의료 민영화라는 것은 의료비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이죠.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때는 더 많이 내게, 벌써 여러 곳에서 그 비용이 올라가죠. 나머지 전국은 일단 의료 국영화, 의료 공산화,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 성격을 이해하기 쉬울 듯 합니다. 그런데 이 공공의대를 정부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건물도 짓고 교수도 정부가 다 채워 넣고 전부 다 하겠다 이랬는데, 그렇게 하려면 참 돈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 공공의대 법이 시행이 되면은 이걸 다 돈을 내고 이 법이 시행될 수 있게, 공공의대가 정말 작동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리 이 의료 개조, 이렇게 국민 건강을 해치고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하면서 이걸 준비하고 있다. 거의 광기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에 왜 갑자기 한 해에 2,000명씩 증원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첫 번째 의문이었고 이제 두 번째 의문이 이것입니다. 왜 5년만 증원하고 멈추는 것인가? 왜 5년간 늘리고 그 다음에는 안 한다는 것인가? 이 5년 동안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서 그리고 대단히 많은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또 이 의료 인력을 공급하고 양성하는데 많은 그 인원을 확보하고 그러다가 딱 그만둔다고 하면 그러면 대학은 어쩌라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상식이 있는 사람들로서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내용이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제 보니 자기들의 그 꿍꿍이 속은 다른 데 있었다. 이렇게 다 늘려놓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공공의대를 세우지 않습니까? 공공의대가 있으면 이게 지역마다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 몇 개. 수도권은 제외하고 서울은 제외하고 이렇게 몇 개가 있다고 했을 때 공공의대에서 의료 인력을 다 공급을 하고 생산을 하고 그러니 특정 지역에 있는 의대는 공공의대 속으로 포섭이 될 것이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2,000명이 아니라 공공의대로 숫자 조절을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공공의대는 국립대 의대뿐만 아니라 사립대 의대도 다 포섭이 될 수 있고 굳이 하나의 넓은 캠퍼스를 대학을 지을 것이 아니고 현재의 그 캠퍼스 개념이 있죠. 캠퍼스 개념으로 다 연결해서 쓸 수 있다. 슬쩍 이런 이야기를 정부에서 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에 있는 의대는 이제 공공의대만 남게 된다. 의료공산화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니 서울과 나머지 전 지역을 이원화하고 이 5년 동안 교수 늘리고 건물 짓고 하는 거 다 정부가 책임지고 정부가 돈을 지원한다. 서울은 김정은 집단에게 있어서 평양특별시, 평양 시민들처럼 이 서울에는 빅5 병원 있고 4차 병원 있고 지방은 완벽하게 공공의대로 간다. 서울은 굳이 빅5가 아니어도 서울에는 A급 의대, A급 병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서울의 개인 병원도 수준은 그야말로 서울급이죠. 그러면 이 지방에 있는 사람은 누가
이 서울에 있는 A급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가? 돈이 많고 백이 있으면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나머지는 지방은 몽땅 공평하게 C급으로 균등하게 갈 것이다. 이 보통 지방의 주민들은 서울에 있는 병원을 꿈꾸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그 응급실 규제하는 거 봤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게 너무 과장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보건복지부의 그 보도자료를 소개하겠습니다. 2024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지역 공유형 중환자실 네트워크 운영 방안 이것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에 정부에서 의료개혁 추진 단장과 부단장, 의료체계 혁신 과장 이런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을 한번 봅시다. 먼저 중환자실의 현황을 파악했다. 그래서 중환자실의 병실 수, 중증 환자, 응급 환자를 타 지역에 유출을 시키는 그 비율,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나서 이렇게 의견을 모았답니다. 중환자를 치료할 때는 골든타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맞는 말 같죠? 여기에 솔솔 동의하면서 이 사람들의 논리에 끌려 들어가면 그건 좀 곤란해 보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지역에서 서울로 환자가 오게 되면 골든타임을 놓치니까 이 환자를 보내지 말자. 결국은 지역의 중환자실 네트워크 한 라인을 설치하고 원격 진료를 구축해서, 그래서 이름도 이렇습니다. 지역 완결적, 지역은 지역에서 끝내자. 중환자실 네트워크 운영을 지금 의료개혁, 의료 개조 그 책임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중증 환자, 응급 환자도 서울에 오지 마라. 기껏 하면 원격 진료를 하든지 하여튼 이 안에서 그냥 그 지역 능력 범위 내에서 해결해라. 그런데 그 말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C급끼리 해결해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이게 의료 개조입니다. 서울과 지방의 공공의료, 서울은 평양이고 지방은 아오지다. 이렇게 말하면 지나칩니까? 의료 개조라는 것이 어려운 사람 사정도 모르고 인간이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 정치 군상들, 이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꿰어차고 국회의원 자리를 대대로 몇 대에 걸쳐서, 이것은 자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선 의원을 해가면서, 그리고 전략공천 무슨 공천 해가면서
국민이 원하지 않아도 그냥 다음번에 또 국회의원 하고,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의료 개조를 하고 나라를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 나는 이것을 방식에 있어서 공산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 국민들도 그렇고 의료계에서도 눈앞에 A를 말하면 A를 들여다보게 되면 이들의 꿰매 빠지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들은 어떤 한 곳에 변죽을 울리면서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혁명을 완수해가고 있는 것이고, 그나마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제 이들에게 돈이 떨어졌다. 우리 대한민국의 부를 이들이 다 갉아먹고 이제는 구멍이 숭숭 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돈이 떨어져서, 기름이 떨어져서 이들의 국가 개조 열차가 멈춰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거다.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하겠습니다.